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 정말 흥미롭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2021년에 한국헌전, 그러니까 한전제주본부에서 개발했던 인공지능 VOC 응대 시스템입니다. 네, 고객의 소리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해둘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한전에서 전사적으로 공색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 담긴 아이디어나 필요성은 지금 당장 어느 기업에 도입해도 좋을 만큼 아주 훌륭하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난 지금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하죠. 자, 이걸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고객 만족과 업무 효율을 어떻게 잡을지 현장의 치열한 고민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카카오톡 쓰실 때 숫자 1 지워지는 거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그거 정말 신경 쓰이죠. 안 지워지면 내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계속 답답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1이 사라져야 읽었구나 하고 안심하는데 한전 사이버 지점 같은 곳에 글을 올릴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맞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내 글을 기업의 담당자가 읽고는 있는 건지 접수는 제대로 된 건지 전혀 알 길이 없죠. 조금만 답변이 늦어져도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전의 텍스트로 접수된 VOC 건수가 무려 230%나 폭증했습니다. 와, 230%요? 엄청난 수치네요. 네, 연간 3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사 평균 응대 시간이 약 2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21시간이면 거의 하루 꼬박 걸린다는 건데 카톡의 실시간성에 익숙한 고객들은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오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현장 직원들이 게을러서 늦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보통은 일 처리가 답답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누가 글을 나눠주는 단계가 있었나 보네요. 맞아요. CS 담당자가 먼저 모든 민원글을 읽고 해당 부서로 수동으로 넘겨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담당자가 업무 파악이 덜 된 신입사원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인 한전 업무를 꿰뚫어 보지 못하니까 이 글이 요금 부서로 가야 할지 전봇대를 관리하는 배전 부서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보내나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관련 있어 보이는 여러 명의 직원들 모두에게 동시에 글을 보내버리는 참사가 생기는 겁니다. 와, 그러면 현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겠네요. 그렇죠. 다들 바쁜 와중에 나한테만 온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같이 날아온 걸 보면 이건 내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전형적인 방관자 효과네요. 내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고 결국 평균 응대 시간이 21시간이나 걸리게 된 겁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네요. 시스템이 사람의 선이나 부지런함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구조의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이 21시간의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른바 선입선출, 순차적 처리 방식이죠. 하지만 이 다료의 예시를 보면 좀 다릅니다. 단순한 요금 문의랑 당장 주차장 입구 전봇대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똑같이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핵심 철학 중 하나가 바로 민원실을 병원 응급실처럼 바꾸는 거였습니다. 응급실의 트리아지 모델이군요. 맞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듯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나 감정이 심하게 극양된 악성 민원은 순서를 무시하고 비순차적으로 최우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합리적이네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 비순차적 대응이 효과가 있었나요? 네, 제주본부 실증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9월 5일에 도로변 수목가지가 전선에 닿을 것 같다는 위험감지 민원이 접수되었는데요. 네네. 시스템이 이걸 응급실 환자처럼 분류한 덕분에 당일에 즉각적으로 현장 출동과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데이터죠? 와, 당일 처리요? 원래대로라면 번호표 뽑고 며칠 걸렸을 텐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텍스트만 보고 이게 위험한지
고객이 화가 났는지 눈치를 채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 세 가지 인공지능 모델이 아주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하면 청취자 여러분도 좀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아주 쉽고 재밌게 비유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모델은 뭔가요? 첫 번째는 위험 감지를 위한 규칙 기반 모델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냥 규칙을 딱 정해두는 건가요? 네. 스파크나 위험 같은 특정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비상 알람이 울리게 세팅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어만 잡으면 오작동, 그러니까 거짓 양성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오작동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실무자가 헛걸음을 좀 하더라도 진짜 위험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니까요. 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철학이네요. 그럼 두 번째 관문은 뭔가요? 두 번째는 고객의 감정을 분석하는 모델입니다. 컴퓨터에게 눈치를 가르치는 과정인데 나이브 베이지라는 머신러닝을 썼습니다. 기계한테 눈치를 가르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죠? 컴퓨터가 먼저 문장을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 즉 형태소로 다 쪼갭니다. 네. 그러고 나서 기분, 나쁘, 짜증 이런 단어들이 같이 등장할 때 이게 불만일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확률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군요. 맞아요. 단어들이 추가될 때마다 계산을 거듭해서 아이 고객님 지금 93% 확률로 화가 단단히 나셨다. 이렇게 기계가 눈치는 채는 겁니다. 하하, 기계가 사람 눈치를 확률로 파악한다니 재미있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업무 분류를 담당하는 딥러닝, 바로 워드2백 모델입니다. 워드2백이요? 수많은 단어들을 3차원 우주 공간의 좌표에 둥둥 띄워놓는다고 상상하면 될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단어들 사이의 거리나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랑 고지서 같은 단어들은 가까운 곳에 모이고 전봇대나 이사 같은 단어들은 먼 곳에 배치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맥과 거리를 파악해서 신입사원도 헷갈릴 법한 민원을 기계가 자동으로 요금 부서인지 시설 부서인지 분류해냅니다. 정말 똑똑한 3단계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보이지 않는 노고가 하나 있습니다. 기계가 처음부터 스스로 이렇게 똑똑해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렇게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땀방울이 필요했어요. 엄청난 수작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계한테 정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익명의 실무자들이 무려 3만 건이 넘는 과거의 민원글을 일일이 눈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와, 3만 건이요? 그걸 다 읽고 분류를 했다고요? 네, 이건 요금 업무다. 이건 칭찬하는 감정이다. 라면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라벨링을 한 거죠. 그 수많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감정 노동도 상당했을 텐데 정말 숨은 영웅들의 노고네요. 그런데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 결국 왜 이 시스템이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네,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사용자 경험, 즉 UI U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UI UX요? 보통 화면 디자인을 예쁘게 만드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온라인 고객 응대는 대면 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고객의 일그러진 표정이나 격양된 목소리 어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모니터 너머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궁급자인 한전 위주의 편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요자인 고객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고객이 얼마나 답답할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일지를 AI가 대신 파악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예쁘게 꾸미는 게 UX가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읽고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 그게 진짜 UX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프로세스 혁신이 진짜 UX다.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그럼 이 놀라운 시스템의 실제 성과는 어땠나요? 수치로 봐도 대단했습니다. 감정 분석은 95%, 업무 분류는 84%의 정확도인 F1 스코어를 기록했죠. 정확도가 엄청나네요. 현장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겠어요. 그럼요. 민원이 담당자에게 다이렉트로 꽂히니까 여러 직원들이 내 업무도 아닌 글을 보며 겪던 피로도가 확 줄었고요. 네네. 대응이 빠르니 고객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였습니다. 정말 완벽하네요. 현재 전사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번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전사적 데이터를 기계학습시켜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어떨까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교해지겠죠. 그럼요. 나아가서는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 추천 시스템까지 결합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직원들에게 답변을 추천해 주는 거군요. 네.
그런 완벽한 온라인 고객응대 시스템으로 발전해서 현정에 꼭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업무를 덜어주는 민원 분류기를 넘어서 차가운 텍스트 뒤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려는 기술의 따뜻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술이 결국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준 아주 훌륭한 사례죠. 오늘 이 집중 분석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인상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텍스트 너머의 감정을 읽으려 했던 이 멋진 아이디어가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꽃피우기를 응원하며 오늘 방송은 깔끔하고 희망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